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기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던 때입니다. 당시 평안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박엽이라는 자는 군대를 잘 관리하며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평안감사로서 평안도의 안정을 잘 유지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호기롭게 놀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조 제휴기간이면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네덜란드인 박연이 조선시대 최초로 귀화했던 때인 만큼 인조 제휴기간 즈음부터 조선을 거쳐간 외국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던 시기였는데요. 이곳 평안도에 외국에서 온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점을 잘 친다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박엽은 이 외국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점쟁이가 사람 1만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국인 점쟁이가 당시 평안도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명성을 이미 잘 알고 있던 박엽인 터라 점쟁이의 얘기에 겁에 질려 떨었다고 합니다. 박엽은 크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일단 자신이 살고 봐야 하니까. 이때부터 박엽은 10,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키는데요. 박엽은 군대를 잘 다스리기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군대에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엄한 규율과 그에 따른 엄한 벌을 내려서 아주 사소한 죄로도 사형을 내렸고 주민들에게도 사소한 잘못이라도 관아에 잡혀온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사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도 1만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유흥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며 사형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조선시대의 인구가 10,000명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인조시대 때 조선의 인구가 대략 300만에서 4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다니니 그동안 아무리 덕과 명성을 쌓았다고 한들 당연히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평안도에서 박엽의 잔인한 형벌은 결국 한양의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마침 인조반정에 성공했던 김자점이 정권을 틀어지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던 때였고 김자점은 마침 자신의 반대파였던 박엽이 알아서 이런 일을 저질러주자 그의 혹독한 형벌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엽을 사형시키라는 명이 떨어졌고 그 명을 김자점이 시행시킵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 망나니 앞에 선 박엽은 자신이 일반을 죽이지 못해 되려 내가 죽게 되었다며 원통해하고 있는데 앞에 선 김자점이 박엽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앞에 다가가 속삭입니다. 너 정말 10,000명을 죽이지 못해 네가 죽는 거라 생각해? 내 아명이 뭔 줄 알아? 1만이야. 아명, 조선시대 때는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관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아명으로 부르다가 관례를 치고 난 뒤에는 자를 대신 쓰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 대신 우리가 아는 호를 쓴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이름 대신 쓰는 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김자점의 원래 이름이 김일만이고 자가 자점이었다는 겁니다. 관례 후 일만을 김자점이라 불렀던 거고 점쟁이가 말한 일만은 사람 10,000명이 아니라 김자점을 뜻했다는 거죠. 사람 1만을 죽이려 했던 박엽은 결국 1만이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국내외 야담 100편을 모아놓은 청성잡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박엽을 처단한 김자점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며 출세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조 이후 효종이 즉위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주도한 사림 세력들이 정치판을 지배하면서 북벌론이 대두되니까 김자점이 겁을 먹고 청나라의 이 사실 누설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청성잡기로 돌아와서 어이없지만 어쨌든 점괘는 맞았죠. 그런데 이 박엽을 처단했던 일만 김자점의 최후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런 김자점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도 청성잡기에 실려있는 만큼 같이 다뤄보려 합니다. 이 김자점과 함께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신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을 받아 정사공신 1등에 녹음되며 이후 좌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세력을 가진 자가 있었죠. 바로 김자점. 인조반정이 끝나고 다들 공을 인정받아 한 자리씩 받고 나니까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원과 김자점은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김자점에게도 이 신기원은 늘 눈엣가시였고 조정의 분위기를 살피며 때를 노리다가 1644년 김자점은 이 신기원이 회원군 이덕인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일명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하며 그를 영모죄로 처단해버립니다. 신기원이 처형에 처할 때 그 방식이 너무 끔찍했는데요. 처음에 형벌을 집행하는 이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였을 때까지만 해도 신기원은 나무로 만든 매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들이 형틀 위에 신기원을 단단히 묶어놓더니 큰 칼을 가지고 와 한쪽 다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 죽을 줄 알았던 신기원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대체 무슨 형벌이냐? 라고 물었고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건 김자점 상공께서 분부한 형벌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는 마취도 없잖아요. 신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로 온몸에 피를 뿌리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되죠. 몸뚱이만 남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잃을 즈음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이 형벌의 끝이었다고 합니다. 신기원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끔찍한 형벌을 받으며 큰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대신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이 얘기를 이 집행관이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원이 잔혹한 형벌로 죽은 지 7년 후 정말 공교롭게도 김자점 역시 김자점의 아들 김익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며 신기원과 같은 형벌로 처형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실린 김자점의 이야기였는데요. 김자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예로부터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1951년부터 김자점이 모든 음식들이 씹기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김자점이 알에서 갓 부화한 병아리들만 구해서 요리에 씹어먹는 사치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망했다는 얘기가 함께 실려 있어요. 조선 인조시대 인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으로 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김자점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그의 그 비참한 말로에 이런 속설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그의 끝은 결국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